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 18일 미 연준이 B컷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내 두 차례의 스몰컷 또는 한 차례의 B컷과 한 차례의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폰 판매 추이가 둔화할 수 있지만 하락 시 매수 기회로 평가해야 한다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간밤 애플의 주가가 1.8% 상승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금리 인하 발표 직후까지 오름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2%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간 19일 뉴욕 상업거래소 11월물 WTI의 배럴당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0.39% 내린 70.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소비 둔화 여파와 더불어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4%가량 낮췄습니다. 투자 의견도 비율 확대에서 비율 축소로 한 번에 두 단계 하향했는데 HBM의 공급 과잉이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 SK하이닉스의 주가는 7%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9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민족 대명절 추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우리 시장엔 정말 다양한 다사다난한 일들이 펼쳐졌는데요. 가장 먼저 이 간밤 미 연준이 B컷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4.75에서 그리고 5%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혀졌는데요. 2020년 3월 이후로 약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입니다. 또 그 인하폭이 다소 의외라는 평가들도 현재 주를 이루고 있죠. 지금 이 시각 이 일자리 증가 완화가 되었다. 또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확신으로 변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 일자리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연준은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4%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또 연내 두 차례의 0.25%포인트, 이른바 스몰컷이 될 것이란 전망과 또 한 차례의 B컷, 그리고 한 차례의 동결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시각 오늘 우리 시장 이 모처럼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가 다소 심상치가 않은데요. 현재 지금 시각 SK하이닉스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 발표한 이 목표 주가 하향 때문에 지금 시각 SK하이닉스 약 8%가량 흔들리게 되면서 15만 원 선이 방금 붕괴가 됐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각 2.3%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전체 시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관망세 속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지금 시각 0.22%, 코스피 시총 상위단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이 하방 쪽이 크게 버텨주고 있으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막 2,57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현재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거세게 매물 토해내고 있는 외국인, 이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여기에 맞서서 방어해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0.7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이 강보합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738선 지나가면서 74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도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의 희비가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이 섹터별로도 현재 확연하게 현재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엠폭스 관련주, 오랜만에 등장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각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엠폭스 관련주,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등장을 해준 종목이라서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등장을 해줄지 참 궁금하실 거고요. 또 왜 갑자기 오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엠폭스가 등장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긴 연휴를 마치고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역시 박스권에서 놉니다. 미국장이 연휴 내내 계속 올라갔었어요. 계속 올라갔다가 어제 금리 발표 이후에 살짝 떨어졌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 핑계는 경기 침체라 그러는데 뭐 경기 침체로 진짜로 찾아오고 미국 망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10%나 떨어질 일이지, 그렇죠?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많이 올라간 것들은 딸은 살짝 조정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제가 볼 때는 호재입니다. 왜 호재냐? 아니 저번에 그걸로 떨어지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진짜로 경기 침체가 와서 인텔이 망하고 엔비디아가 망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별 타격 없어요. 일단 뭐 고용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랑 말랑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돈을 풀면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돈을 풀면 돼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자 어제 금리 인하 이제 0.5 빅컷을 당했다 그러는데 빅스텝을 밟았는데 빅컷을 하면서 계속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를 일이 아니었던 거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0.5를 할 거냐 0.25를 할 거냐 그건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서 몰랐지만 그건 몰라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는 확실히 한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물가가 잡히고 있었잖아요. 계속 2%대로. 그래서 이번에 2.6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은 뭐 이건 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되기가 너무 좋습니다.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돈 풀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풀 때에서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오늘 제가 7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그래서 돈 푸는 미국 시장 테마주 급등 장세 요걸 가지고 이제 강연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이미 예상했던 대로 역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는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데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 양적 완화 효과는 뭐고 금리 인하 효과는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강연회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당연히 예상을 했고 여러분들은 어제 경기 침체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은 쫄았죠? 쫄긴 왜 쫄입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호재예요. 호재 제가 볼 때는. 일단 미선물은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고 미국 시장 5일 동안인가 한 3, 4일 동안 올라간 다음에 쬐끔 빠졌는데 아무 의미 없고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섹터들을 보게 되면 해리스 테마주 여전히 강하죠. 제가 오늘 아침 8시, 8시 20분에서도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지난주에서도 해리스 테마주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 태양광도 요즘에 얘기 자주 합니다. 오늘 태양광도 좀 강하죠. 그래서 태양광도 좋은데 그동안에서 그 태양광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던 거 뭐예요? 비만 치료제. 샤페론주 또 상한가 가게 생겼네 저거. 일단 저 비만 치료제 저거 뭐 위고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뭐 싹센다 위고비 뭐 마운자로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이제 지겨워서 얘기 안 하지만 그거 이제 10월 달에 들어오면은 판매도 많이 될 거고 뭐 등등등등 얘기했죠. 일단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또 얘기 안 한 건 아니에요. 얘기했는데 또 뭐가 지금 움직임이 좋냐면 CDMO하고 아주 지겹도록 얘기하는 거죠. 7월 달부터 CDMO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강합니다. 복제약. 지금 바이넥스도 지금 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바이넥스 이거 시가총액 작은 거 아니에요. 6,800억짜리 종목인데 그래요. 뭐 6,800억 중형주니까 아주 작은 건 아닌데 이 무거운 놈이 지금 신고점으로 지금 돌파를 했죠. 거기다가 지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가죠. 셀트리온 강하죠. 그리고 뭐 조그만 애들도 강합니다. 뭐 에스티팜, 뭐 차바이오텍 이런 애도 움직이는데 따지고 보면 샤페론도 제약바이오니까 그쪽의 섹터인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제 전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명절 들어가기 전에 명문제약 드렸던 거, 저 상한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침에 그냥 폭등을 하는데 29%까지 올라갔었나? 하여튼 그랬죠. 그리고 지금 현대약품도 잘 움직이고 낙태 지지 관련주, 얘네들이 그냥 제약이죠, 그렇죠? 낙태 지지 관련주 해리스테마 안 들어가더라도 이름이 뭐예요? 현대약품. 이게 철강주입니까? 제약주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명문제약, 명문철강 아니잖아요. 명문제약이죠. 그럼 제약주가 왜 강하냐? 돈들이 들어왔고 올라갈 때가 됐는데
제가 바이오시밀러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올해 내년에서는 이제 그 신약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될 겁니다. 눈이 안 보이면 눈이 보이는 약, 다리를 못 걸으면 걸을 수 있는 약, 뛰지 못하면 뛰는 약, 팔이 안 움직이면 팔이 움직이는 약,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샤페론 또 상한가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엠폭스 관련주 가져왔지만 사실 진단키트 엠폭스 관련주도 제약주들이고 그 안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도 있고 탈모 치료제도 있고 뭐 항암제도 있고 뭐 표적 항암제도 있고 뭐 이중항체 관련주들도 있고 뭐 신종플루 관련주들도 있고 뭐 등등등등 다 엮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주 지금 다 강한데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바이넥스도 강하고 알테오젠도 강하고 이게 다 CDMO 플러스 그러니까 위탁 생산 판매 관련주 플러스 얘네들이 다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해드릴 종목도 여러분들 되게 친근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줄기세포에도 들어가고 엠폭스에도 들어가고 코로나 치료제에도 들어가고 인공혈액 관련주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얘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공혈액 말고 줄기세포 말고 진단키트 말고 mRNA. mRNA 요거 관련주인데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알테오젠 강하고 지금 셀트리온도 강하고 제약주가 강하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 경기 침체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너무 좋아요 차트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기 참 좋은 모습이고 안 죽어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서 흔들리는데 테마주들은 여전히 좋을 거고 미국 시장은 뭐 떨어질 일 없으니까 크게 뭐 급락하거나 그럴 일 없으니까 지금 코스닥 코스피 뭐 크게 뭐 요동치지 않죠. 아침에 코스피만 조금 요동쳤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난리쳐서 그래요. 하이닉스가 난리쳐서 그렇지 반대로 제약바이오 알테오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 급등 대웅제약도 2% 상승 그러니까 다 좋아요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는 싹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예상보다 굉장히 덥지만 거스를 수는 없죠. 올겨울에 또 추워질 거고 일교차 또 심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감기 환자들 늘어나게 될 거고 아직 의료 대란인지 뭔지 하여튼간 거기는 아직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컷 소식에 또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간밤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 침체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FOMC 이후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지금 경제에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간의 명확한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증시의 향방 오늘 목요일 오후 7시입니다.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더욱 자세한 소식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진행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준비되어 있는 주인공 종목 누구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파미셀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 테마주 장세가 여전히 견조한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파미셀 지금 시각 약 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42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파미셀 하면은 굉장히 또 오랜만에 처음 나오는 종목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파미셀 어떤 종목이고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자,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제가 좀 전에도 힌트를 드렸지만 자, 또 컨닝을 좀 해볼게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엮여져 있지 않은데 이거 바이오시밀러에도 뉴스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복제약에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 원료의약품도 이제 이슈가 있고 제가 원료의약품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거기도 이슈가 있는데 근데 원래는 얘는 이제 그 mRNA 백신,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제 줄기세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 최근에서는 엠폭스 관련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미셀은 이제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mRNA,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박인데 앞으로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걸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머리 좋아지는 약, 눈 안 보이는 약 보이게 할 수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지금 항암 치료제 위주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에서 얘가 공을 채운 거죠. mRNA 백신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요게 이제 다른 신약들을 분명히 개발을 뭔가를 할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석 때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에서 mRNA를 검색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정말 혁신적인, 정말 대단한데 이게 인체의 신비는 정말 놀랍죠. 어쨌든 이게 이제 인간이 이거를 하나하나 mRNA 백신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이거를 이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로 하면 이게 오래 걸리니까 이제 기계의 힘,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은 원래 코로나 백신도 그렇게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한 1000년 뒤에 나와야 될 그건데 1000년을 땡긴 거죠. 그러니까 100년, 200년 걸릴 거를 싹 다 인공지능이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하고 치료제를 만들게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고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니까. 어쨌든 이 mRNA 백신 관련주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바닥입니다.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바닥이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 뭐 바닥에 있는 것도 있고 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슈가 돼 있는 것들을 싹 다 드리고 나서 지금 종목 장난 아닙니다. 샤페론 지금 좀만 올라가면 이제 100% 되게 생겼고 그다음에 대봉 LS도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고 뭐 그래 다 움직여요. 다 움직임이 좋은데 특히 제약바이오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날씨도 추워지기 이제 시작할 거고 아직까지는 여름 같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또 추워지게 되면 지금 의료진 사태가 지금 병원에 아직 간호대란은 아직 안 나왔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어쨌든 지금 의사들이 병원에 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 요즘도 지금 뉴스가 보면 별로 좋지를 않은데.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기저질환,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이들 이제 병원으로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근데 몰리면 뭐래요? 응급실이 없고 의사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열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넉넉하면 되는데 약도 단가가 안 맞아서 얘네들이 안 만들어요, 잘. 일부는 뭐 만들겠죠. 하지만 많이 그러니까 뭐가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세력들이 지금 돈을 이미 넣어놨어요. 제약바이오 쪽에 내년에 신약 때문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가는 겁니다. 알테오젠 잘 가고 셀트리온 잘 가고 한미약품 잘 가고 대형주가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잘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핑계거리 이슈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인공지능 신약도 있고 그다음에 뭐 CDMO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금리 인하 이슈의 최대 수혜주가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올라가기 좋은데 거기다 의료 대란까지 있다. 그러면은 몰리기가 쉽죠. 그러면 진단 키트든 엠폭스든 뭐 해열제든 줄기세포든 뭐 mRNA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핑계거리에 종목들이 급등하기 좋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으니까 또 급등하겠죠. 명문제약처럼. 자, 그래서 오늘 팔미셀은 가격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미셀 과연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매수가는 저희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이 지난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지금 상황 어떨지 지금 바로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9일 한국 BNC 5,230원에 접근해봤는데 11.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9월 10일 오성 첨단 소재 2,170원 매수가 접근해봤는데 무려 2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어서 9월 11일 현대약품 5,100원 접근해 봤는데요. 이날도 마찬가지로 6.9%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거의 7%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또 9월 12일 현대약품 4,760원 선에 만나봤는데 14.5% 이 두 자릿대의 상승률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9월 13일 명문제약 2,09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무려 29.2%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개의 모든 종목이 모두 목표가 달성 성공은 물론이고요. 이 최소 7% 가까이에서부터 최대 상한가까지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연달아서 기록해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지, 또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인 새롭게 등장해준 파미셀, 매수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전일 금요일 날 드렸던 명문제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문제약. 자, 차트를 보면은 얘도 바닥에 있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어서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슈가 트게 되면 잘 가죠. 그래서 갔는데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이게 바닥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유권자들이 지금 트럼프 쪽에서 해리스 쪽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정책주들이 채택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 11월 달까지 가봐야 되지만 11월 5일 날 이제 선거 날이니까 그 전까지가 10월 달도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슈의 명문제약도 바닥에 있죠. 누가 될지는 모르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로 보게 되면 해리스 쪽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원전 테마도 있고 전선 테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낙태 지지 관련주 그다음에 대마 관련주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기는 한데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리게 됐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 절반을 팔든 불안하면 더 팔아도 되고 90% 팔아도 되고 95% 팔아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자리가 지금처럼 급등할 때 드린 게 아니고 저 날바닥에서 기웃기웃거릴 때 얼마나 편해요. 미국장 떨어지지도 않고 역사적인 신고점이란 말이에요. 다우존스도 역사적인 신고점 갔다가 밀렸다 그러죠.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미국 시장 또 올라갑니다. 돈 푼대잖아요 이제. 돈 풀고 조만간에 또 양적 완화 하겠죠. 돈 푼다는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고 그러니까 돈 푸는 거는 기사에서 굳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선에서 나오는 그 공약 자체 돈 안 들어가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뭐 메디케어를 하겠다. 저는 메디케어 하겠다는 얘기가 제약바이오의 최대 호재인 것 같은데 아직도 메디케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메디케어의 뜻 하고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혜주는 우리나라의 모든 제약주가 될 거예요. 생물보험법 때문에 중국은 퇴출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틈바운스에 들어가서 뭐 일본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동남아 제약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제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이미 계약을 맺어놓고 파트너십으로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이거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뉴스에 나온 대로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명문제약 해리스 아니면 어떻습니까? 메디케어 관련주로 움직이면 되지.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됐든 당뇨병 치료제가 됐든 기사 찾으면 나와요. 기사 찾으면 이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도 되고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도 되고. 근데 지금처럼 이게 이슈가 나올 때에서 팔지를 못하면 물량이 없어서 물량 조금 있는 사람도 팔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많이 들어간 분들은 지금 이슈에서 거래가 실릴 때 이게 왜 움직였냐면은 어제 기사 나온 건데 미국에서 어떤 여성이 그 낙태법 때문에 낙태를 못해서 사망했다는 뭐 기사 제가 내용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게 기사 제목에 트럼프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기사에 또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죠? 누가 또 사망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기사 때문에 아침에 좀 강하게 움직인 것은 맞는데 다시 또 흔들렸다가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어쨌든 어제 전일날 딱 한 번 줬는데 잘 가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닥에서 제약주다 싶으면은 그냥 가요. 지금 복제약도 잘 가고 뭐 조만간에 좀 날씨 추워지면 엠폭스도 잘 가고 뭐 그럴 거 뻔하니까. 자 이제 급등 명중 종목 우리 기술부터 대봉 LS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8월 7일 날. 8월 5일 날에 우리나라 시장이 블랙 먼데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전쟁 나듯이 폭락을 하고 그걸 겪은 이후에서의 지금 한 달 동안 해서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한번 박살이 나야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대봉 LS 지금 수익률은 80.6%로 지금 상승률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미 뭐 팔고 오징어 대리 남겨놓은 사람들은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신규 매수 절대 안 됩니다. 뭐 더 팔아도 돼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저는 충분히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갔어요. 바닥에서 샤페로는 아직도 여기에 있지만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이 얘기는 해드렸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기술. 자 원전 이슈도
뭐 계속은 되는데 뭐 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도 이제 체코 원전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때는 움직였다가 다시 도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건 신규 매수 절대로 안 되고 어느 정도 팔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눌리게 되면은 아니 뉴스는 좋게 나왔는데 왜 안 가죠? 원래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바닥일 때 눌릴 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달 말에 또 그 슬로베니아 거기 쪽하고 또 이제 계약에 대한 얘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기사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그래서 그 기사에 의하면 뭐 또 조만간에 좋은 얘기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 일부는 뭐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상승률은 26%나 됩니다. 자, 다음은 한미약품. 자, 제약주들이 지금 다 좋은데 얘는 명문제약처럼 상한가를 한 방에 못 가죠. 왜 그래요? 무거워서. 명문제약은 가벼워서. 그래서 가벼운 애들은 원래 잘 빨리 움직이고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좋아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차라리 오늘 드리는 파미셀이 훨씬 더 빠르겠지만 종목의 상태와 그러니까 품질 아니면은 뭐 네임밸류 아니면 뭐 가치 뭐 이런 걸 볼 때에서는 대한민국의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은 저는 최고의 종목으로 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하지만 수익률은 파미셀이나 명문제약이나 얘네들 못 따라가요. 왜냐면 걔네들은 스포츠카고 얘는 덤프트럭이니까 덤프트럭이 막 코너링을 막 휘황찬란하게 못 하잖아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천천히 가는 특징이 있는 올해 계속 언급은 할 겁니다. 언젠가는 30% 가겠죠. 자, 다음은 샤페론. 샤페론 9월 2일 날 9월 3일 날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바닥에 있으니까 좋단 말이죠. 잘 가죠. 자, 드디어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샤페론. 그래서 블루엠텍, 샤페론 이게 다 이제 비만 치료제들인데 아직 10월 달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세력들이 땡기는 겁니다. 뭐 회사에서 무슨 뭐 좋은 게 뭐가 있다 저는 안 믿어요. 내용은 안 믿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작전주예요. 뭐 여기서 무슨 뭐 FDA 임상한다?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회사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왜 올라갔냐고 좋다고 얘기하느냐? 일단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라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나중에서 FDA 임상이고 뭐고 뭐더라? 그거 뭐 아토피?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아니 증거금 100%짜리 종목에다가 적자 회사가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일단 안 좋게 보는데 근데 이게 왜 자꾸 올라가느냐? 원래 작전주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뉴스 막 나올 겁니다. 막 뭐 좋다, 뭐 FDA 임상이다, 뭐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고점에서 사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 수익이 지금 73%나 올라왔잖아요. 팔면 되죠. 조금은 가져가도 돼요. 왜냐면 뉴스를 가지고 얘네들이 다 땡기니까. 그러니까 저 세력에 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력 애들이 막 뉴스로 막 기대감을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이지 회사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용은 많은데 기사들은 많은데 뭐 된 것도 없고 이게 정말 됐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확인은 한 건 없습니다. 근데 봐봐 영업이익 적자. 아니 얘네들이 좋으면은 시가총액을 1조를 갖고 가든 아니면은 매출을 1조를 하든 해야 되는데 시가총액도 여전히 800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이게 더 간다 얘기에 정말 좋아서 이거를 여기서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런 회사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사서 수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는 하한가를 맞더라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 하한가마저 수익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부실하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은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100%, 200%, 300%도 올라가는 그런 작전주 세력주이기 때문에 수익 난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 난 사람들은 조금 남겨놓고 쭉 가져가면 아직 그 위고비 이슈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알아서 뛰어 올린 다음에 위에서 분산 확 던질 겁니다.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받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샤페론 9월 3일 날에 드렸는데 그것도 더 많이 갔죠. 그거는 2,200원에 드렸기 때문에 73.4%. 자, 다음은 한국 BNC.
한국 BNC. 한국 BNC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얘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안정적이에요. 3,800억 정도면 좀 안정적이고 증거금 100%짜리 종목도 아니고 다 좋은데 셀트론만큼 무겁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그렇게 안 해도 될 종목인데 얘는 그래도 기업이 좀 괜찮아요. 얘는 좀 괜찮은 편이고 보톡스 관련주 이슈도 있고 얘는 그래도 망하진 않겠죠.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톡스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뭐 이래저래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데 징글징글하게 움직이네요. 근데 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얘는 샤페론보다는 회사는 좋아요. 안전하고 좋은데 단점은 저 부실한 샤페론은 스포츠카처럼 맨날 급등하고 저 또 내일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지 마세요. 상한가 갔으니까 또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 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잡주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정상이 좋은 종목은 상한가 가고 점상한가 가고 점상한가 가고 이게 불가능해요. 정상적인 애들은 정상적으로 1%, 2% 이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참 좀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좋은 종목입니다. 얘도 좋은 종목이고 천천히 올라가서 한 7,000원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대마 관련주 쪽으로 최근에 들였다가 이제 수익이 확 날 때 뭐라 그랬어요? 팔라 그랬죠? 20% 올라오고 지금 다시 내려가죠. 또 내려오면 또 매매가 되는데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절반을 팔았거나 절반 이상 팔았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고점에서는 항상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했을 때 그때 공략해서 20% 수익 났을 때 절반 팔았든 절반 이상 팔았으면 또 한 며칠 뒤에 또 조정받으면 아직 10월 달도 남았으니까 헬스 관련주에 테마해가지고 또 다시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겁니다. 잘 보세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추천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현대약품 명문제약 전에 현대약품 2번이나 줬었거든요. 얘도 잘 갔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14.5% 한 절반 정도를 팔았으면 지금도 수익 중에 있으면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매매를 하세요. 한번 팔았다가 만약에 오늘 명문제약이 상한가를 마무리했었으면 얘도 한 20%, 25%, 6,000원까지 올라갔을 텐데 눌렀다가 갈 것 같아요. 쫙 눌렀다가 지금 모양이 이제 위에 뾰족한 게 2개 나왔죠. 그러면 좀 눌렀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거 당하지 말고 절반을 파는 거예요. 절반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샀다가 이게 뭐 하루 만에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한 2주 빠졌다가 2주 뒤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주 미쳐버려요. 2주 동안 떨어진다고 도대체 이게 언제 움직이나. 2주 동안 떨어져 일주일만 떨어져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안 달라가지고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아침에 고점을 주고 밀리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충분히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바닥을 잡는다 싶으면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이는 줄 알고 쫓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한 1, 2주 정도 안 움직이면 다 던지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 만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 올리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흔들리는 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파미셀 가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엠폭스, 뭐 줄기세포, mRNA. 자, 매수 가격은 5,440원 현재 가격 됩니다. 자, 왜 되냐면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바닥에 있죠? 그 파미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파미셀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걸요. 과거에 줄기세포로 안전이고 제가 이거 올라가는데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샤페론 딱 요 모양이잖아요. 샤페론 추천했을 때 요 모습이죠. 여기 요 모습이고 그러니까 추천을 지금 가격 현재 가격에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물립니다. 또 움직여요. 또 며칠 또 지나게 되면 줄기세포로 움직일 수도 있고 mRNA는 아마 내년에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복제약 이슈가 있으니까 파미셀도 우겨 넣으면 인터넷 찾으면 복제약 파미셀도 엮여 있습니다. 아니면 뭐 CDMO 관련주로 움직이든 근데 저는 엠폭스가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엠폭스하고 그 진단키트. 왜냐면 지금 진단키트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코로나 치료제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퀀타 매트릭스도 오늘 13%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엠폭스 코로나 진단키트가 전부 다 급등하는 건 아니라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CDMO 관련주하고 복제약, 바이오시밀러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뭔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예측을 해보자면 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생물보안법 이슈 아니면 메디케어 아니면 메디케어는 해리스 테마죠. 민주당이 미는 그거 이슈인 것 같고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는 게
CDMO 이제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이슈로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그러니까 별 핑계 할 게 없으면 제약주는 움직이기 쉬워요. 금리 인하 수혜주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하잖아요 지금. 했죠. 0.5 했고 올 연말도 계속 금리 내린다라고 지금 파월이 거기서 연준에서 얘기 나왔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메디케어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다들 급등을 하게 되는데 파미셀은 저 밑바닥에 있고 이게 올라가겠죠? 뭐 떨어지겠어요? 앞에서도 한번 강하게 들어줬죠. 근데 요 들었던 놈들이 여러분들을 떨궈보려고 어떻게든 거의 한 달 가까이 밑으로 밀어놨는데 제가 이럴 줄 알고 이걸 째려보고 있다가 여기서 얘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려오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미리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고 지금 들어간 사람은 고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파미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파미셀 매수가는 5,440원을 만나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진행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오스코텍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37,000원 그리고 3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한양향의 이 랭라자와 함께 미소를 지은 대표적인 수혜주죠. 지금 시각 현재 주가 흐름 보자면 1.2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6,150원 선까지 올라서게 됐는데요. 이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주에 급등 나왔을 때 한번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라면 이 9월 초쯤에 한번 매수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봐야 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스코텍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게 이제 유한양행 아마 거기에 이제 뭐 로얄티 어쩌고저쩌고 이슈가 있어요.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알테오젠 움직이니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도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유한양행 알테오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강했던 이슈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다 좋은데 이제 매수 가격이 지금 애매해요. 오스코텍. 매수 가격이 이 바닥이 아니고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략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건 일단 얘기를 해놓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모조리 강해요. 지금 복제약,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강한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전 메디케어 관련주 이슈가 지금 도는 것 같아요. 아마 뉴스는 안 퍼졌을 겁니다. 왜냐면 아침에 검색해봤는데 메디케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조금 시간 지나면 셋 중에 하나라면 엮어갖고 제약바이오를 올해 내내 올릴 수 있는데 메디케어 이슈면은 올해 내년에서 계속 올릴 수 있죠. 아니면은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헬스 쪽이 정말 된다라 그러면 하겠죠. 우리나라처럼 의료복지제도를 하겠죠. 65세 이상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미국 돈 많잖아요. 심심할 때마다 돈 모자르면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 이슈로 움직이든 생물보안법 이슈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든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이든 아니면 위탁 생산 판매 우리나라와 함께 그렇죠? 해야 되는 이유는 TSMC와 엔비디아를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TSMC는 열심히 공장에서 찍어내죠. 서로가 잘하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단가도 싸지고요. 그다음에 위험 부담도 확 줄고요. 빠르게 개발이 됩니다. 혼자서 인텔처럼 옛날에 과거에 인텔이 혼자서 공장도 다 하고 그다음에 개발도 하고 혼자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 힘이 붙이니까 쟤네들은 잘하는 거 지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더 빠르죠. 그러니까 두 명에서 그러니까 요리할다고 생각해봐요. 둘이서 요리하고 혼자서 하고 뭐 벽돌을 나누더라도 쟤네들 둘이서 하고 하나는 시멘트 만들고 하나는 벽돌 나르고 누가 더 빨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업이라는 부분에서도 그래서 요즘엔 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뭐
제가 그거를 우긴 게 아니고 기사에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이제 그런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가 왜 강하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코텍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4만 원, 4만 2천 원 올라갈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 지금 제약바이오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갖고 있다면 고점이라도 그러니까 물론 뭐 2만 원대 샀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4만 원대에서 거의 뭐 3만 7천 원대 공략을 했었어도 수익은 날 거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백신 연구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현재 매수가가 7,54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mRNA 백신 그리고 면역 항암제 섹터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지금 시각 2.58%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4,17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수가를 보니까 약 2년 이상 장기간 들고 계신 종목인데 좀 이 매수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7,540원이면 한 1년 넘게 들고 가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이제 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개인들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꼬여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앞에 없죠. 예를 들어서 차트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까 파미셀 얘기했던 거 차트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빠질 만큼 빠졌죠. 파미셀 엄청 빠졌죠. 엄청 빠졌고 차바이오텍도 엄청 빠진 겁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빠진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차트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대.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얘랑 걔랑 차이가 뭐냐면 거래가 없죠. 앞에 거래량이 없는데 파미셀은 앞에 거래가 실렸죠. 이게 먼저 갑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애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면 빨리 올라가는데 근데 이런 애들 이제 파미셀에서부터 해서 이런 되게 많아요. 엠폭스하고 진다키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세력들이. 걔네들이 들어온 이유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엠폭스 진단키트 이슈가 겨울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걸로 움직이든 아니면 줄기세포 이슈든 아니면 mRNA 백신이 됐든 아니면 뭐 면역 항암제가 됐든 CDMO가 됐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올리기가 좋은 때가 됐으니까 세력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늦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얘도 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왜 되냐면 어차피 다른 애들 다 급등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명문제약도 샤페어론도 다 그런 이치로 올라간 거거든요. 결국 바닥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추천했더니 정말 올라갔잖아요. 70%, 80% 올라갔죠. 그러면은 파미셀이 조만간에 그러니까 파미셀 시즌 이런 애들이 이제 대중적인 종목이라서 이런 애들이 이제 상한가를 시세를 보낼 겁니다. 봐봐요. 올겨울에 가나 안 가나. 상한가 시세 계가 나오게 되면 파미셀이 상한가 간다. 그러면은 차백신 연구도 얘도 15% 20%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젠도 그렇고 파미셀도 그렇고 뭐 랩지노믹스, 엑사스 바이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진단키트, 엠폭스, 코로나 관련주 뭐 등등 이쪽 애들이 시세를 주고 급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애들도 이제 쫓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타이밍을 올 겨울로 보니까 미리 지금 정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추세요. 7,500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단가를 낮추면은 뭐 6,000원까지는 가능해. 6,000원이면 이것도 50% 가야 돼요. 50%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 이 파미셀 3.2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4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코스피.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벌써 7,300억 원 이상의 매물 팔아내게 되면서 0.88% 어느덧 약보합권에서 완벽한 이 하락권으로 접어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5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반락한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0.41% 하락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730선에서 현재 상회하고 있고요. 개인이 계속해서 강한 매도 공세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장 초반 대비 양대 지수 모두 파란 색깔 불을 더 강하게 켜가면서 계속해서 현재 우리 증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 추석 이후의 시장인데요. 앞으로의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또 현재 SK 하이닉스 10%대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자, 오늘 시장은 그냥 뭐 코스피는 밀리고 아침서부터 뭐 하이닉스 빠지고 뭐 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쪽은 빠지고 제약주는 여전히 강하고 자,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괜찮아요. 코스닥은 아까 플러스에서 지금 약간 마이너스 돌긴 했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96, 코스닥은 0.41밖에 안 빠집니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코스피가 1% 정도 가까이 빠지면 코스닥은 2% 빠져요. 2배 더 빠집니다. 근데 코스닥이 더 안 빠지죠. 수급도 보면은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팔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코스닥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보는 거냐? 매매의 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수는 때려 죽여도 안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릴 생각은 없는데 어차피 미국 시장도 급락할 생각이 없으니까 뭐 미국이 급락할 생각 없다라는 얘기겠지 살살살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런 형태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테마주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거기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 제약바이오죠. 뭐 제약바이오가 제일 안전해 보이고 올릴 만한 핑계도 많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바닥에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굳이 쫓아갈 필요 없어요. 뭐 샤페론 뭐 많이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고 그거 쫓아갈 필요. 샤페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가 뭐 개하나입니까? 숨겨져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쫓아갈 필요도 없지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아직 안 올라가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쪽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도 제가 아까 했죠. 우리바이오라든지 오성첨단소재 한 일주일, 2주 정도 떨어지면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서 수익 나는 게 더 필요할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조정받으면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복제약하고 바이오시밀러, CDM 이쪽이 강하게 움직여서 요것이 전 조만간에 엠폭스하고 진단키트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회 또 특집이 또 그런 거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한번 싹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미국 차트 이것도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이제 미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 이제 돈 푸는 거 이제 그걸 기대를 하면서 그럼 테마주 급등장세가 계속됩니다. 시장 급락하거나 블랙 먼데이 안 와요. 오면 좋겠어요. 또 싸게 사면 되니까. 근데 안 올 겁니다. 그렇게는 안 올 거고 지금 정도 시장을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으로 가다 놓고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일 텐데 그래서 오늘 7시입니다. 오늘 7시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강연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대신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전문가님의 이 특별한 보충 수업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정보들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여전히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이 연휴 기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분위기 역시 양호한 흐름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 시장 이 박스권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타미셀, 제약바이오 오늘도 등장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